여러분 안녕하세요. 구해줘 스탁 유미라입니다. 2월의 월요일 마지막 주 월요일 밤입니다. 또 한 번 코로나19가 재확산될 거라는 우려감 속에서 오늘 지수는 좀 반대로 양시장 좀 흐름의 차이가 있었고 또 개별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던 하루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오늘 지수는 양시장 혼조세 보이면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0.68% 하락하면서 2126.73에 마감했고 코스닥은 1.3% 강세 보이면서 751.64에 마감지었습니다. 코스피는 오늘 이 뜨거운 날씨 속에 정말 녹아내리는 모습이었습니다. 개인이 홀로 4,300억 원가량 매수 우위하면서 끌어올리긴 했지만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세를 이기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반면 코스닥은 오늘 기관이 매수 우위를 나타냈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의 거래량 자체가 많진 않았지만 기관이 410억 원가량 사들였고 또 바이오 업종이 특히 강세를 보이면서 지수를 견인했습니다. 오늘은 코로나19가 재확산될 수 있다는 이 우려감이 호재로 작용한 테마도 있었습니다. 진단키트 관련주가 오늘 또 한 번 움직였는데요. 특히 휴마시스 오늘 상한가 눈에 띕니다. 5거래일째 상한가 기록하고 있고 또 뒤따를 다른 종목들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또 이어서 언택트 관련 종목들도 살펴봅니다. 역시나 코로나 재확산 우려가 오히려 언택트 종목들을 끌어올린 건데요. 오늘 네이버와 카카오 등이 좀 강세 보이는 모습 함께 눈에 띄었습니다. 자, 오늘 장은 이렇게 마무리가 됐고 우리는 이 시간 함께하면서 내일장 전략 함께 세워가 봐야겠죠?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자, 본격적으로 출발하기에 앞서 지금 유튜브로 또 들어오시면 유튜브 MTN 검색하시고 지금 동시 시청 가능하시니까요. 들어오신 김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말고 꼭 눌러주시고요. 자, 오늘부터는요. 저희 구해줘 스탁의 빅 이벤트가 있습니다. 저희 방송 계속 보시다 보면요. 전문가님들을 쏙 빼닮은 캐릭터들이 뿅뿅뿅 등장을 할 텐데요. 방송 중에 정말 예고 없이 등장할 테니까요. 잽싸게 캐릭터 잡아서 저희 노란톡 이벤트에 또 참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벤트 자세한 내용은요. 저희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확인해 주시고요. 또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요일 오늘도 여러분들 구해드릴 두 분의 전문가 모셨습니다. 어떤 분들 등장하실지 지금 바로 화면으로 확인하시죠. 정말 기대감과 두려움이 정말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시장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어떤 마음으로 시장을 보셨을지 궁금한데요. 자,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냉철한 판단과 또 전문가들의 조언이 필요할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은 이 두 분의 의견을 좀 참고해볼까 하는데요. 오늘 이 시간 이지은, 강현재 전문가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저희 구해줘 스탁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한 시간 채워가고 있습니다. 저희 문자와 게시판 또 노란톡까지 활짝 열어두고 여러분들의 사연 기다리고 있는데요. 자, 먼저 문자 참여 방법은요. 문자번호 샵 9100번으로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연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알맞은 종목들 쏙쏙 구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짧게 종목 추천 또는 구해주세요 이렇게 남겨보시거나 아니면 시청자님은 요즘 어떤 업종에 집중하고 있으신지 투자하시는 기간 얼마나 보시는지 투자 성향에 대한 내용들 꼼꼼하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자란이 너무 짧다 하시는 분들은요. 저희 게시판 이용하시는 방법도 있는데요. 먼저 포털 검색창에 구해줘 스탁이라고 검색해 보시고요. 첫 번째 뜨는 링크 클릭하시면 저희 머니투데이 방송 구해줘 스탁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 페이지에 보시면 사연 신청하러 가기라는 빨간 버튼 보이실 텐데요. 이 버튼 클릭하시면 게시판 넘어오실 수 있고요. 자, 마찬가지로 어떤 업종과 테마, 섹터에 집중하고 있으신지 또 투자하시는 기간 얼마나 예상하시고 투자금 얼마나 보유하고 있으신지 본인의 투자 성향에 대한 내용들 꼼꼼하고 자세하게 남겨주시고요. 아니면 또 어떤 고민이 있으신지 남겨주셔도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사연 많이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전문가와 직접 얘기를 좀 나눠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노란톡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에서 쭉 밑으로 내려가시면 노란 버튼 보이실 텐데요. 여기 구해줘 스탁 노란톡 친구 추가 버튼 클릭하시면 바로 노란톡 플러스 친구 추가 가능하시고요. 앞서 소개드린 이벤트 진행되고 있고 또 많은 주식 영상들, 전략들 함께 챙겨주고 계십니다. 노란톡 플러스 친구도 꼭 추가해 놓으시고 많은 전략들 함께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사연을 계속해서 보내주시는 동안에 저희는 오늘장 흐름 정리 먼저 하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좀 얘기 나눠볼 텐데요. 코스피는 먼저 이지은 전문가와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코스피 오늘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정말 쭉 미끄러져 내려갔던 그런 월요일이었는데 코스피 그래도 오늘만 볼 건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이번 주 흐름 함께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코스피 오늘 한마디로 어떻게 정리하셨을까요? 저는 오늘 이제 코스피를 조금은 이제 시청자분들이 휴식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이제 휴식 시간을 갖자라고 한번 이름을 지어줘 봤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의 재확산 조짐이 보이고 있는데요. 미국을 비롯해서 뭐 중국 베이징에서도 지금 워낙 재확산으로 인해 사실상 봉쇄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장도 역시 이제 재확산 우려 그리고 미국과 중국 간의 대립 그리고 북한의 군사 도발 가능성 등의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지난주 시장도 그랬습니다. 저희가 이제 월화 출연을 했지만 뒤로 갈수록 이제 미국 중앙은행의 개별 회사채 매입 소식이 호재로 작용은 했지만 그래도 이제 재확산 우려가 부담감으로 작용을 했고요. 또 북한의 남북공동 연락사무소 폭파 등의 대북 리스크가 고조가 되면서 투자 심리 또한 얼어붙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현재 가장 중요한 거 지금 우리가 이번 주에 지켜봐야 될 점은 코로나19의 재확산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그게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우려가 현실로 확산이 될 경우에 세계 증시는 또다시 좀 조정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미중 갈등도 증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주 중국의 소수민주 위구르 인권 탄압을 제재하는 법안에 서명을 하자 중국은 이제 내정 간섭이다. 이런 건 내정 간섭이다라고 하며 강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경쟁국의 경제를 망치기 위해서 코로나19를 퍼뜨린 거다라고 강력하게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된다며 추가 공세를 했는데요. 이렇게 두 나라 간의 자존심 싸움은 이제 말싸움에서 번져서 말싸움을 넘어서서 아마 1단계 무역 합의 파기 등 으로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조금 우리는 주의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또 북한이 군사도발 가능성도 우리는 조금은 눈여겨봐야 되는데요. 이제 남북공동 연락사무소 폭파라든지 뭐 금강산 관광지구 개성공단 등의 군부대를 배치할 그런 계획을 밝혔는데 여기에 지금 대남에 대한 비방 전단 살포를 공식화한 상태라서 우리가 이 리스크가 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물론 대북 리스크는 조금은 제한적이긴 하고 약간 단기적인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 증시에 영향을 주는 거는 확실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지켜봐야 합니다. 제가 지금 이제 말씀을 드린 부분은 좀 우리나라 증시가 조금은 여러 가지 조금은
좋지 않은 부분으로 갈 수 있는 게 약간 포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름을 이제 휴식 시간을 갖자라고 지었는데요. 요즘 같은 시장에는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주식을 멀리할 수는 없잖아요. 또 우리가 멀리할 수 없기 때문에 약간 쉬어가는 휴식 시간의 마음을 가지고 단기적으로 접근을 하시거나 아니면 좀 멀리 봐서 성장을 가능할 수 있는 종목을 발굴하는 시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휴식 시간을 가지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난주에 있었던 북한발 이슈나 또 미국의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감 등 이런 시장에 불안을 주는 요소들이 참 많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살펴봐야 될 이슈 함께 짚어주시면서 지금은 조금 마음 놓고 여유를 가져보자라고 얘기해 주셨고요. 오늘장 휴식 시간을 갖자라고 정리해 주셨네요. 자, 이어서 또 코스닥 시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은 강현재 전문가의 의견 좀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전문가님 또 오랜만에 나오셔서 또 어떤 분석 주실지 굉장히 궁금하고 또 기대가 됩니다. 코스닥 시장 오늘 어떻게 보셨을까요? 앞에서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이진 전문가님께서 이제 잘 말씀을 해주셨지만 네.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시장 대비해서 좀 중소형주들이 좀 많이 있다 보니까 개별주 위주들만 좀 잘 선택을 한다면 사실 좋은 매매는 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그래서 오늘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 저 같은 경우에는 한마디로 좀 요약을 하자면 악재는 외면, 호재는 집중이라는 그런 표현으로 좀 오늘장 한마디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일단은 우리 시장 코스피 시장도 마찬가지였고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였는데 다소 갭 차이를 두면서 마감을 했던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금일장 같은 경우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국인 현물 매도가 코스피 시장은 좀 다르게 코스피 시장에도 외국인 현물이 나왔었지만 코스닥 시장에도 외국인 현물은 나왔습니다. 하지만 기관 같은 경우에는 반면에 매수세를 좀 유입을 시키면서 좀 상승 마감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도 사실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마찬가지인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지만 사실은 뚜렷한 모멘텀이 없는 상황에서 이제 코로나 2차 확산에 대한 제2차 그 팬데믹 사태에 대한 우려감이 좀 작용을 하고 있는 상태고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제 추가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은 지속적으로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장중에 이제 등락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런 흐름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사실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으면서 753선까지 좀 돌파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대감적인 그런 흐름들이 보여지긴 했었으나 장중에 이제 앞에서도 이준 전문가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북한 리스크가 조금 작용을 했어요. 열병식 관련한 이슈가 좀 단기적으로 발생을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코스피, 코스닥 시장 모두 다 그 조정을 좀 보여줬던 부분들이 있었고 그렇게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어떤 우려감이 좀 방산주들에 대한 흐름으로 좀 쏠리면서 단기적으로 좀 방산주들도 급등락이 좀 보여줬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하지만 이제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시장과는 좀 다르게 단기적으로 좀 조정이 보여지고 나서 곧바로 반등이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장 마감에는 그 조정이 보여줬던 그 수준까지, 그 주가 지수 수준까지도 다시 회복을 하면서 이제 어쨌든 소폭 상승 마감했던 부분들이 있었고요. 자,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좀 기술적으로 보자면 최근 조정으로 어느 정도 좀 상승 피로감을 어느 정도 좀 상승 피로감에 대한 어떤 부담감을 좀 해소시켜주는 그런 모습으로 또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눌림목 이후에 재차 상승 가능한 그런 위치다라고도 코스닥 시장은 해석하셔도 무난할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이제 중장기 자금의 어떤 관망세 속에서 방향성을 뚜렷하게 잡고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코로나 사태가 어느 정도 좀 장기화된 그런 측면들도 있고 그로 인해서 좀 감각이 좀 둔화된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경기 회복에 대한 이슈는 조금 더 빨리 작용을 할 거다라고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앞에서 오늘장 한마디를 말씀드렸던 부분이 바로 이러한 부분 때문에 말씀드린 건데요. 반복적인 얘기이기도 하겠지만 오늘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이렇게 코로나 사태, 제2차 팬데믹에 대한 사태가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사실 우려감이 좀 있을 수 있겠지만 이로 인해서 사실 추가적으로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불안감도 추가적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이제 장기화된 부분들 때문에 둔화된 그런 부분들도 다시 한번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부분 때문에 경기 침체에 대한 불안감이나 우려감이 오히려 경기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좀 역으로 좀 작용을 할 수 있는 시장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중소형주가 또 움직였고 개별주들이 움직였던 장세 짚어주셨고 이제는 좀 경기 침체에 대한 둔화로 또 기대감을 오히려 받을 수 있는 시장이라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코스닥 악재는 외면, 호재는 집중이라고 정리해 주셨네요. 자, 마감된 오늘장 살펴봤고요. 이제는 본격적으로 구해줘 스탁의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공 사례로 돌아올게요. 자,
자, 매일 밤 11시 여러분들 부지런히 구해드리고 있는 저희 구해줘 스탁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역시나 성공 사례 먼저 짚어볼 텐데요. 자, 성공 사례 또 어떤 수익일지 기대가 됩니다. 먼저 어떤 시청자님의 사연이었을지 사연 다시 한번 만나보시죠. 자, 오늘 첫 번째 성공 사례 주인공은요, 문자 사연이었습니다. 끝번호 1155님께서 남겨주셨던 사연 다시 열어볼게요. 구해줘 스탁 전문가님들 안녕하세요. 애청자입니다. 오늘 시장 많이 밀려서 무서우면서도 또 이럴 때 매수 기회로 삼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전문가님께 요청을 드립니다. 이 바이오주 하나 편입을 하고 싶은데 아직 덜 오른 바이오 종목 있을까요? 라고 저에게 사연 보내주셨었죠. 자, 저희도 돌파구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바이오주 어떻게 집중했을지 화면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지은 전문가가 구해주셨고요. 종목은 셀리드로 구해주셨네요. 매수가는 27,700원에 최고가가 35,400원 달성하면서 현재 최고가 수익률 27.80% 달성한 모습입니다. 자, 축하드리면서 바로 셀리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단기간에 이런 수익률이 나왔습니다. 바로 셀리드도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지은 전문가님 바로 불러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셀리드 다시 한번 중간 점검 해봐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요즘 바이오 또 적중률이 아주 높으신데요. 네. 셀리드 지금부터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셀리드는 제가 그때 말씀드렸을 때 바이오 벤처 기업으로 이제 항암 면역 치료제 백신을 개발하는 회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회사는 이제 지금 세계 면역 항암제 시장에서 혁신 신약으로 주목받고 있는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추가적으로 기술 이전이라든지 그런 이슈가 충분히 발생을 할 수 있는 기업이고요. 또 거기다가 여기 회사는 이제 미국 임상종양학회 그리고 미국 암 연구학회에서 초록에 채택이 되기도 했습니다. 미국 암 연구학회는 이제 두 번으로 나눠서 진행이 되는데 이번 6월 22일부터 24일까지 두 번째 학회가 온라인상으로 열리는데요. 여기서 이제 자궁경부암 명역치료 백신에 대한 임상 1상 결과가 공개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도 아직은 존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트를 보면서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제 5일선 그때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깨지 않고 굉장히 잘 이쁜 그림으로 상승세를 이제 지켜나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조금은 좀 시장이 변동성이 있는 시장일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제 추가적으로 조금 더 상승했을 때 좀 수익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조금의 조정이 나와서 이제 셀리드가 뭐 한 3만 원 부근까지 내려온다면 다시 한번 접근을 해도 저는 나쁘진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회사가 지금 이렇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많이 올랐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뭐 그렇게 많이 올라오진 않았어요. 여러 가지 회사가 진행하고 있는 거에 대비해서 많이 올라온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신다면 좀 더 가지고 가셔도 될 것 같은데요. 만약에 한 번 더 접근을 해서 장기적으로 접근하신다 하면 뭐 4만 원까지는 무리가 없을 거다 예상이 되고요. 만약에 또 목표가를 도달을 한다면 그때 다시 한번 AS를 통해서 다시 이제 또 여러분들한테 조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리드 중간 점검 도와드렸습니다. 우선 시청자님 수익 굉장히 축하드리고요. 자, 단기적으로는 일단 추가적으로 또 상승이 나올 경우에는 수익을 좀 극대화하시고 좀 멀리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4만 원까지도 갈 수 있겠다라는 분석 주셨습니다. 이 3만 원대 부근까지 내려올 경우에는 재진입 가능하다라는 분석 주셨으니까요. 셀리드 잘 참고하셔서 수익 잘 챙겨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바로 이어서 강현재 전문가의 성공 사례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떤 시청자님 구해드렸을지 사연 다시 한번 만나보시죠. 자, 다음으로 성공 사례 주인공은요. 이수미님께서 남겨주셨던 사연이네요. 안녕하세요.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항상 손실만 보던 저였는데 유능하신 전문가님들 덕에 요즘 아주 역전 중입니다. 너무 감사드려요 라고 하시면서 어제 뉴스를 찾아보다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2조 달러 인프라 투자 부양한다는 소식이 있던데 관련해서 매수할 만한 종목이 있을까요? 이번에도 콕 집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저에게 사연 보내주셨었죠. 자, 강현재 전문가 바로 어떻게 구해드렸을까요? 두산 인프라 코어로 종목을 구해주셨습니다. 매수가 4,300원대였고요. 최고가가 8,530원까지 올라갔었네요. 최고가 수익률 96.32% 달성한 모습인데요. 자, 두산 인프라코어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연은 일단 4월 달쯤에 사연이었긴 한데요. 이 최고가 수익률이 96%나 달성한 모습입니다. 바로 강현재 전문가에게 여쭤보도록 할 텐데요. 전문가님, 두산 인프라코어 한번 좀 살펴봐야겠습니다. 일단 그동안 또 어떻게 움직였었는지 흐름도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또 봐도 괜찮을지도 함께 살펴봐 주실까요? 네, 제가 지금 한 2달 정도 전에 이 종목을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미국에서 인프라에 대한 투자 이슈를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이 두산 인프라코어를 이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사실은 지금 그때 대비해서 주가는 많이 상승을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좀 부담감 때문에 조정 흐름이 좀 나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사실 지금까지 그 상승을 했던 부분들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인프라 투자, 그러니까 뭐 미국뿐만이 아니고 중국,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인프라 투자들은 지속적으로 좀 활성화될 것이고 또 최근에 이슈가 됐던 부분들이 한국판 뉴딜 정책이라는 게 있었죠. 뭐 SOC 사업 부분들도 있었고요. 뭐 이런 부분들이 이슈가 좀 진행이 되면서 그동안에 어느 정도 좀 주가가 좀 많은 상승 강세를 좀 보여줬던 부분들이 있었고 당시에 제가 이 종목을 말씀드리면서 또 다른 이슈를 하나 말씀드렸던 게 두산그룹 내에서 그 경영난, 자금난 해소를 위한 그 자구안으로 그 매각 이슈를 한 번 더 말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자, 이 매각 이슈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지금 와서 시장에서 집중을 받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사실 그동안의 상승 흐름은 이 인프라 투자에 대한 부분 때문에 이제 수혜를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매각 이슈에 대한 부분들, 뭐 제2의 한진칼이 될 수도 있다라고도 그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 것 같은데 이렇게 또 그 이슈를 작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이제 시작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까지 보유를 하고 계시다면 사실 이미 매도를 하셨어야 정상이긴 한데 지금까지 보유를 하고 계시다면 차트를 통해서 좀 구간을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지금 이제 조정 흐름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이 박스권 구간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좀 지속적으로 보유를 하셔서 매각 이슈에 대한 추가 수익도 좀 노려보시는 것도 좀 괜찮은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산 인프라코어 지금 매각 이슈 등 다시 짚어봐야 될 부분 함께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아직 보유 중이시라면 좀 추가적으로 이슈 나올 때 대비해서 지속 보유해서 수익 챙겨보자라는 전략 챙겨주셨습니다. 함께 잘 살펴봐 주신 내용들 잘 참고해 보시고요. 자, 여기까지 두 분의 성공 사례 만나봤습니다. 이런 수익들 정말 내 수익이 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저희에게 구해줘 하고 외쳐주셔야 저희들이 또 구해드릴 수 있겠죠. 오늘도 사연 많이 보내보시고 저희와 함께 이 시간 수익 전략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구해줘 스탁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여러분들 사연 만나볼 거고요. 오늘은 이지은, 강현재 두 분의 전문가가 여러분들 구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사연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와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시면 되고요. 또 노란톡으로 소통하실 수 있는데요. 자, 문자 참여 방법은요. 문자 번호 샵 9100번으로 저에게 지금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게 종목 추천 또는 구해줘 이렇게 남겨보시거나 아니면 시청자님의 고민과 사연들 자세하게 풀어주셔도 좋습니다. 자, 문자란이 너무 짧다 하시는 분들은요. 저희 게시판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들어오시는 방법도 안내해 드릴게요. 먼저 포털 검색창에 구해줘 스탁이라고 검색해 보시고요. 첫 번째 뜨는 링크 클릭하시면 저희 머니투데이 방송 구해줘 스탁 홈페이지가 있고요. 바로 첫 번째 페이지에 사연 신청하러 가기 클릭하시면 게시판 넘어오실 수 있습니다. 자, 앞서 보신 사연들처럼 어떤 고민이 있으신지 또 그동안 투자하시면서 어떤 사연이 있으셨는지 자세하게 남겨주시고요. 또 어렵다 하시면 위에 상단에 베스트 사연들 참고하셔서 또 사연 남겨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즘 시청자님은 어떤 업종과 테마에 집중하고 있으신지 또 투자금은 얼마나 보유하고 있으시고 수익은 얼마 만에 내고 싶다 이런 내용들 자세하게 남겨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시청자님께 딱 맞는 종목들로 구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사연 많이 보내주시고요. 자, 그런 것 외에 좀 전문가와 직접 좀 추가적인 소통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노란톡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에서 쭉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 노란 버튼 보이실 텐데
텐데요. 이 구해줘 스탁 노란톡 친구 추가 버튼 클릭하시면 노란톡 플러스 친구 추가 가능하십니다. 지금 플러스 친구 추가하셔서 들어오시면 저희 이벤트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또 들어오셔서 계속해서 소통하시면서 많은 알찬 영상들, 전략들 함께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사연 오늘도 많이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첫 번째 사연 빠르게 만나봐야겠죠? 어떤 사연들이 있을지 게시판 함께 열어보시죠. 자, 오늘 처음으로 만나볼 사연은요. 김채은님께서 남겨주신 사연 한번 만나볼까요? 사연이 아주 길어요.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요즘 연이은 수익 행진 종목들 주셔서 덕분에 너무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예전에 5G 관련주 타이밍을 잘못 잡아서 한번 손절을 한 적이 있어서 5에 대해서 좀 안 좋은 기억이 있는데요. 요즘 5G 관련주 보니까 다시 움직일 것처럼 보여서 한 번 더 사보고 싶은데 또 예전 기억 때문에 쉽게 손이 가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전문가님께서 좋은 5G 종목 하나 추천해 주셨으면 하는데 좋은 종목 있을까요? 라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자, 사연이 길기 때문에요. 화면으로 먼저 요약해 드릴게요. 정말 고민이 일단 많으신 분인 것 같습니다. 5G 섹터 자체는 참 좋은데 또 이전에 한번 안 좋은 기억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사연을 남겨주신 것 같은데요. 자, 첫 번째 사연 바로 강현재 전문가에게 구조 요청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5G는 일단 굉장히 좋은 거 알고 있는데 그래서 좀 안 좋은 기억이 있지만 다시 도전을 해보고 싶다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이분 어떻게 구해드리면 좋을까요? 우선 일단은 5G 관련 종목으로는 다양한 종목들이 많긴 한데요. 네. 이번에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 북한 리스크까지 좀 고려를 해서 종목 하나를 좀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종목은 이제 에이스테크라는 종목인데요. 이 에이스테크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는 이제 1위로 기지국 안테나나 이런 것들을 좀 제조하는 기업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이제 에릭슨이라는 회사와 이제 삼성전자라는 회사를 글로벌 탑 벤더사로 이제 확보를 하면서 이 양사들을 이제 그 굳건하게 파트너십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는 그 미중 무역 전쟁과 같은 미중 무역 전쟁 그리고 또 미중 간의 갈등들이 좀 심화가 되면서 화웨이에 대한 그 좀 보이콧 기조도 좀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 나온 뉴스이긴 한데요. 이 캐나다 통신사라고 하는 그 텔러스라는 이 회사에서 이 화웨이라는 그 통신망을 배제를 하고 삼성전자에서 이용하고 있는 이 통신망을 이제 채택하겠다라는 그런 뉴스도 이제 나왔던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좀 미국의 동맹국들, 한국을 비롯해서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같은 이런 나라들이 점점 이제 삼성전자의 통신망을 좀 선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제 지금 이 에이스테크라는 부분들이 에릭슨이라는 주요 고객사를 좀 두고 있는 상황이고 또 삼성전자라고 하는 또 주요 고객사도 이제 확보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알맞게 투자할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이 에이스테크에 대한 설명을 조금만 더 드리도록 하면은 이제 에이스테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바일 네트워크 관련 장비 사업을 이제 기반으로 해서 기지국 안테나나 기지국량 RF, 그러니까 고주파 부품들을 좀 생산을 하고 그런 장비들을 생산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인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외 10여 곳 정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국, 중국, 베트남, 인도 같은 이런 이미 동남아권에서도 지금 어느 정도의 그 RF, 즉 고주파 부품에 대한 업계 최상의 어떤 제조 인프라를 좀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 또 인도에서 이제 1위 그 통신 사업자라고 이제 알려져 있는데 그 에어텔이라고 하는 그 회사로부터 이제 주력 안테나에 대한 그런 공급 수주를 또 따내면서 이 신규 거래선에 대한 어떤 그 매출도 지금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레퍼런스를 통해서 이제 그 외에도 동남아와 이제 유럽 국가들에 대한 어떤 신규 거래선에 대한 수주 기대감도 좀 전망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앞서 이제 말씀을 드렸듯이 에이스테크 같은 경우에는 에릭슨이라고 하는 고객사를 또 파트너로 두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에릭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안테나 부분에 있어서 어떤 공동으로 이제 기술 개발을 좀 진행을 하면서 양상간의 그 파트너십 같은 경우에도 좀 보다 좀 돈독하게 진행이 된 부분들이 있고요. 이 에릭슨 같은 경우는 이 돈독해진 파트너십을 상대로 해서 1년에 약 9조 원대 규모의 그 라디오 유닛 같은 이 장비를 생산을 하고 있는 회사인데 이 회사에서는 이제 에이스테크 쪽에다가 연간 15% 점진적으로 이제 확대가 되는 거긴 하지만 연간 15%까지 이제 그 물량을 좀 밀어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이 에이스테크 같은 경우에는 연간 매출만 기본적으로 1천억
1천억 규모 정도를 이제 기본 베이스로 깔고 갈 수 있는 그런 매출 좀 실적적인 그런 측면에서의 그 상승 모멘텀도 좀 가지고 있는 회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작년 말이었죠. 그 국내에 있는 생산 공장을 에이스테크 같은 경우에 국내에 있는 생산 공장을 이미 베트남으로 모두 이전을 완료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인건비 지출에 대한 부분들도 이전 대비해서 10분의 1 정도 수준으로 확 낮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흑자 전환이나 실적 개선에 대한 부분들도 더욱 이제 두드러지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앞에서 제가 살짝 그 방산에 대한 얘기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2008년부터 지금 기술 개발을 진행 중이고 방산 사업을 지금 참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무선 통신 사업 기술을 좀 기반으로 해서 방위 산업 분야에서는 이제 레이더나 어떤 지휘 통신 체계, 그리고 위성 통신 체계나 뭐 데이터 링크 같은 이런 것들도 좀 기술 개발을 좀 참여해서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최근에 좀 어떻게 해서든 나올 수 있는 돌발성 대북 북한 리스크 같은 경우에도 파생적인 수혜도 좀 가능한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끝으로 마지막으로 차트 보면서 좀 가격 제시를 좀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에 흐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요새 시장이 좀 조정도 나오고 있고 뭐 계속해서 가는 종목들은 계속 쭉 가는 장세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가 그래요. 일단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기관의 연속적인 순매수세가 좀 보여지면서 일단은 기존에 횡보를 하고 있던 이 구간을 이미 돌파를 한 상황입니다. 돌파를 하면서 일단은 최근 들어서의 그 전고점을 돌파했다라고 이제 표현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이전 수준까지도 좀 주가를 한번 살펴보셔야 되는데, 지금 오늘 마감됐던 이 부근이 14,000원 정도에서 이제 마감이 되었는데 1,350원에서 마감이 되었는데, 이 정도 수준에서도 지금 저항대가 크게 작용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11,900원 정도로 좀 넓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고점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좀 상승 탄력이 시작됐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손절가는 8,750원. 네, 이 정도 수준이겠네요. 8,750원으로 손절가 제시드리면서 가격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구해조 종목 바로 에이스테크입니다. 국내 1위 이 기지국 안테나를 제조하는 기업이다라고 설명해 주셨고요. 또 추가적으로 방위산업 관련해서도 수혜가 기대되는 종목이다라고 소개를 해주셨으니까 한번 잘 참고를 해보시고요. 자, 목표가는 좀 넓게 잡아주셨습니다. 11,900원 잡아주셨고 손절가는 8,750원 잡고 대응해보자라고 전략 세워주셨네요. 가격 전략까지 함께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바로 이어서 또 다음 분 구해드리러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시판 다시 한번 열어볼게요. 자, 오늘 다음으로 만나볼 분은요. 이지은 전문가님 부르시는 분이 있네요. 이희범님의 사연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은 전문가님. 덕분에 바이오 종목 셀리드, 카이노스메드로 수익 잘 챙겼습니다. 혹시 다른 바이오주 추천해 주실 만한 종목이 있으실까요? 수익 내니까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사연 보내주셨네요. 자, 화면으로 먼저 정리해 드릴게요. 우리 시청자님 먼저 축하드린다는 말씀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두 종목이나 또 잘 따라오신 것 같은데요. 이 수익 랠리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도록 다시 이지은 전문가님께 좀 맡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이분 또 덕분에 수익 잘 챙기셨다고 하십니다. 이분 잘 구해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이 기분 좋게 계속해서 수익 이어가실 수 있도록 다음 종목 또 구해주실까요? 네, 오늘도 이번에도 수익 드릴 수 있는 종목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자, 바로 바이오 리더스인데요. 바이오 신약 및 소재 개발 업체입니다. 근데 이 회사는 최근에 헬스케어, 건기식, 기능성 화장품 등 관계사와 또 시너지도 창출하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요. 바이오 USA를 참가를 했습니다. 미국 주요 도시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규모의 글로벌 바이오 행사인데요. 해외 동향을 파악을 할 수가 있고 또 다국적 제약사라든지 투자사를 만나가지고 다양한 네트워킹을 강화하는 대표적인 자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체 개발 신약 플랫폼 기술을 전 세계에 알리고 또 현재 보유 중인 파이프라인을 소개했다고 하는데요. 자궁 경부전암 치료제 임상 2비상과 두셴 근 디스트로픽
치료제 임상 1상 진행 사항을 소개를 했다고 합니다. 두 파이프라인은 현재 임상 참여 환자들에게 최종 약물 투약이 모두 마무리된 상태로 임상 결과에 대한 데이터 분석을 진행 중인데요. 올해 3분기경 최종 임상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 세계 최대 근육질환 컨퍼런스에도 참가를 했는데 여기서 두셴근 디스트로피 치료제는 미국 식품의약품 FDA로부터 희귀의약품으로 또 지정이 됐고 또 국내 식품의약안전처의 개발 단계에서 희귀의약품 지정을 모두 받은 신약 후보 물질입니다. 네, 이 정도만 봐도 진짜 많은 이제 좋은 게 있는데 네,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 중기부 지원 빅3 분야 기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성장 잠재력이 있는 곳을 선정해서 기술 개발부터 사업화까지 네, 자금 지원 그리고 컨설팅 등을 제공해서 집중 육성을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이제 이 부분에 또 선정이 됐기 때문에 정부에서 많은 지원금을 투자해 줄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글로벌 유통 기업과 함께 전 세계 8개국에 10년 동안 공급을 하는 화장품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장기 계약을 통해서 안전적인 수익원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이 회사는 이제 다양한 좋은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다양한 분야의 관계사와 함께 시너지 효과가 좋은 회사이기 때문에 앞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수익 창출할 수 있는 기회와 또 여건이 마련되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트 보면서 가격 설정 도와드릴게요. 네, 바이오 리더스는 일단 차트가 좀 되게 깔끔한 편으로 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최근에 쌍바닥 흐름이 나왔고 또 시장 조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크게 밀리진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손절가를 제시해 드리면 이제 61선 부근인 7,800원 부근으로 잡아 드리고요. 목표가는 엔벨롭 상단 부근인 10,000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님 또 다른 바이오 종목 하나 주세요. 이렇게 사연 보내주셨는데요. 이지은 전문가 또 한 번 이렇게 바이오 리더스로 종목을 구해주셨습니다. 자, 목표가는 10,000원 잡아주셨고 손절가는 7,800원 잡고 대응하자라고 얘기해 주셨네요. 계속해서 잘 참고해 보시고 또 수익 더 키우시길 응원하도록 하겠고요. 자, 바로 다음 사연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연이 있을지 게시판에서 함께 찾아보시죠. 자, 다음으로 만나볼 분은요. 박범주님께서 남겨주신 사연 한번 열어볼까요? 안녕하십니까. 요즘 방송을 통해 주식 공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방송을 통해서 보니까 다른 분들 수익 내셨다는 사연에 저도 이제는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어서 주식 투자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바이오 쪽으로 단기간에 볼 수 있는 종목을 한번 해보고 싶어서요. 혹시 좋은 종목 있을까요? 라고 사연 남겨주셨습니다. 박범주님의 사연 먼저 화면으로 정리해 볼게요. 정말 바이오 종목들이 핫한 요즘 시장입니다. 우리 시청자님들도 계속해서 바이오에 집중하고 있으신 것 같은데요. 자, 다시 한번 바이오 이번에는 강현재 전문가의 의견도 궁금한데요. 자, 전문가님, 바이오 종목도 다른 의견이 하나 더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시청자님 어떤 종목으로 구해드리면 좋을까요? 바이오 섹터가 사실 우리나라에서 지금 국내 시장에서는 굉장히 핫한 랠리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 건 사실인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사실 주요 이슈들이 몇 가지가 있었죠. 일단은 AACR이라고 해서 미국 암학회 일정이 우리 시간으로는 내일부터죠. 내일부터 미국 시간으로는 24일인데 우리 시간으로는 25일까지 진행이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종목들을 보시는 것도 좋긴 하겠지만 사실 우리 시장에서 가장 지금 핫하게 움직이고 있는 부분들이 SK그룹에 있는 SK바이오팜 상장 이슈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좀 단기간에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어느 좀 트레이딩 관점을 조금 이제 적용을 해서 SK바이오팜과 관련되어서 수혜를 좀 볼 수 있는 종목 SK케미칼 우선주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앞에서 이제 시장 설명할 때 앵커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우선주들이 이유 없는 하락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장에서 SK케미칼 우 같은 경우에는 상승 흐름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장중에 10% 이상의 어떤 VI까지 갔던 경우가 있었고요. 이렇다는 얘기는 어느 정도 이제 우선주들이 이슈나 모멘텀이 없는 것들은 이유 없이 당연히 빠질 수밖에 없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아직까지 호재나 이슈를 받고 있는 그런 종목들은 아직까지는 마지막
한 파동이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무난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한 파동을 수익으로 보실 수 있도록 제가 좀 단기적인 측면에서 수익 낼 수 있는 종목을 한번 뽑아왔습니다. 자, 일단은 SK케미칼 우라는 종목을 좀 제시를 드리도록 하고요. SK케미칼 우라고 이제 SK 관련주들 모두가 다 비슷하겠지만 SK케미칼 우라고 얘기할 거면 SK바이오팜 상장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 7월 2일에 우리 시장에 이제 상장 예정이 되어 있는 이 SK바이오팜 상장과 이제 관련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인 건데요. 지난주에 이미 이제 공모가 청약이 나왔고 또 그 청약률에 대한 결과도 나왔습니다. 이 청약률이 사실 어느 정도 나왔냐면은 이제 835대 1. 이라고 해서 이제 상장 이슈 관련해서는 거의 역대 최고치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만큼의 경쟁률이 나왔고요. 이 부분만 놓고 보아도 이제 국내외 기관이나 외국인 상대로 해서 이제 수요 예측 부분에 있어서는 얼마나 큰 관심을 사전에 받고 있었는지를 엿볼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이번 주 같은 경우에도 사실 내일부터죠. 23일, 24일 이 양일에 걸쳐서 일반 청약을 이제 진행을 하는 그런 그 일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이 일반 청약에서도 앞에서 수요 예측 때도 이제 나왔듯이 어마어마한 경쟁률을 보셨다시피 이제 이 일반 청약에서도 사상 초유의 경쟁률이 좀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사실 SK케미칼이나 뭐 SK그룹주들에서 이제 어느 정도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슈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최근 주가 흐름 한번 보시면은 차트를 보셔도 이제 아실 수 있겠지만 이 SK바이오팜이 이렇게 사상 역대치의 경쟁률을 이렇게 발생시키고 있는 와중에서도 너무 가파른 상승세가 그동안에 좀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들어가는 것이 좀 꺼려질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도 좀 어느 정도 걱정이 좀 사라지셔도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오늘 다시 눌림목 반등 부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SK우 같은 경우에도 SK우선주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반등 흐름이 좀 보여줬던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현재 오늘 최근 보여줬던 SK케미칼의 주가 흐름이 아직은 이제 단기 이식 매물에 대한 소화 과정이다라고 이제 좀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뭐 차트상 살펴보셔도 아직까지는 부담이 없는 가격대이다. 아직까지 뭐 부담이 없는 가격대라고 하기는 조금 그렇겠지만 그래도 수익을 보기에는 충분한 진입 가격대가 형성되고 있다라고 이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저점도 잘 지켜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물 소화 과정이 거쳐진 이후에 그리고 7월 2일까지 그 일반 청약 경쟁률과 그리고 뭐 그 SK바이오팜에 대한 어떤 상장 이후의 흐름도 폭발적으로 좀 급등을 보여줄 거다라고 누구나 다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이 SK케미칼 우라, SK케미칼, 뭐 SK우선주, SK 뭐 어쨌든 관련주들이 그룹 관련주들의 전반적인 상승 흐름이 좀 보여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단편적으로 받기는 했었지만 이 외에도 이 SK케미칼 우선주 같은 SK케미칼로 보시면 되실 것 같은데 이 SK케미칼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국내 최초의 이제 치매 패치제에 대한 미국 FDA 승인 이슈도 좀 갖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또 글로벌 사태의 치료제 물질이죠. 그 나파모스타트도 이전에 이제 한번 이슈가 됐던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다시금 좀 이슈화가 진행될 그런 조짐들이나 시그널들이 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시청자분께서도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진입을 해보신다면 단기간에는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이 가능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끝으로 이제 차트 보면서 가격 제시 말씀드리도록 하면요. 자.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74,000원 정도. 그러니까 이 이슈로 인해서 어느 정도 상승을 좀 보여줬고 이게 사실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7만 원대 이하로 보셔도 좀 안정적일 수 있겠지만 그래도 지금 이슈가 이슈이니만큼 74,000원 부분까지 죄송합니다. 자, 74,000원 부분까지 목표가를 설정해 드리도록 하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이 이슈, SK바이오팜 상장 이슈로 인해서 상승을 보여줬던 부분까지도 좀 볼 수가 있고 그 정도까지는 지지선으로 보셔도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손절가는 45,800원, 네, 45,800원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단기간에 수익 원한다라고 하셨던 우리 시청자님 사연이었는데요. 우리 강현재 전문가 SK케미칼 우선주로 추천을 해주셨고요. 목표가는 74,000원, 손절가는 45,800원 잡고 대응해 보시라고 가격 전략까지 함께 세워주셨습니다. 자, 바로 다음 고민 만나봅니다. 또 사연 함께 게시판에서 찾아보시죠. 자, 다음으로는요. 애청자님 사연 하나 열어볼게요. 한초아님께서 남겨주신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애청자 인사드립니다. 최근 시장이 조금 불안정한 것 같아서 걱정도 되고 그러더라고요. 조금 안전한 종목 혹시 있을까요? 궁금해요. 라고 남겨주셨네요. 자, 화면으로 먼저 요약해 드릴게요.
한초아 시청자님의 사연 바로 이지은 전문가에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불안정한 시장 속에서 좀 네. 안정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 원한다라고 남겨주셨어요. 어떤 종목에 집중하면 좋을까요? 제가 그래서 이제 조금 특별한, 어떻게 보면 특별할 수 있는 최대 주주가 이제 특별 관계자와 최대 주주가 지분을 늘린 회사를 가지고 왔습니다. 지분을 늘렸다는 거는 그만큼 회사가 앞으로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늘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관점으로 보면 좀 안전하다 생각이 돼서 가지고 왔는데요. 바로 아미노로직스입니다. 비천연 아미노산 제조와 또 원료의약품 및 반도체칩을 판매하는 그런 업체인데요. 아미노로직스는 이제 최대 주주인 삼호제약이 보유한 6개 원료 의약품의 국내 사업권을 양수받기도 한 업체입니다. 비천연 아미노산 공급에 이제 공급 소식의 상한가를 갔던 이력도 있는 종목인데요. 일단 우리나라 제약사들보다는 해외 제약사들과의 이런 딜이 좀 가능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해외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합니다. 비천연 아미노산이요. 그래서 일단은 정확한 부분은 기다려 봐야겠지만 이런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있다는 소식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조금 약간 기대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대주주인 삼호제약이 또 얼마 전에 일본 유럽 파트너사와 공동 개발한 소염 진통제가 유럽에서 첫 발매를 했습니다. 2019년 2월에 유럽에 대한 시판 허가를 특허를 획득을 했는데요. 현재 헝가리, 폴란드, 라트비아를 비롯한 동유럽 5개 국에서도 추가로 또 시판 허가를 받기 위해서 지금 진행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허가가 완료되는 대로 이제 판매가 진행이 된다고 하는데 워낙 또 큰 부분, 유럽 시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기대를 해보면 될 것 같고요. 처음에 시청자분이 말씀하신 대로 최대 주주가 지분을 늘린다는 거는 앞으로 좀 회사가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 보면서 가격 제시해 드릴게요. 일단 아미노로직스는 한번 크게 급등이 나와준 다음에 살짝 눌렸다가 다시 그 저점을 높이면서 올라가는 그런 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 여기서 제가 손절가를 잡아드리면 일단 21선을 깨지 않는 부근인 1,900원 부근대로 제시를 해드리고요. 또 목표가는 2,500원 정도까지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2,500원 정도 잡고 대응을 하시면 좋은 결과 얻으실 수 있으실 거라고 예상됩니다. 자, 이지은 전문가의 마지막 종목일 것 같습니다. 아미노로직스로 종목 구해 주셨고요. 목표가는 2,500원, 손절가는 1,900원 잡아주셨습니다. 설정해 주신 가격 전략까지 함께 잘 참고하셔서 수익 거두시길 또 응원하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은 시간관계상 사연은 여기까지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구해드릴 모든 종목들 꼭 좋은 수익 거두시길 응원하겠고요. 오늘의 종목들 화면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오늘 구해줘 스탁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인데요.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벤트 모두 많이 참여하셨을까요? 오늘은 방송 중간중간에 이지은 전문가를 쏙 빼닮은 캐릭터들이 쇽쇽 등장을 했었는데요. 자, 그 캐릭터를 잘 찍으셔서 또 캡처를 하셔서 저희 노란톡에 또 이벤트 참여하시면 저희 다양한 행운들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자, 이 노란톡 이벤트 보다 자세한 참여 방법은 저희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또 확인 가능하시니까요. 보시고 또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후 홈페이지와 또 노란톡 들어오시는 방법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털 검색창에 구해줘 스탁이라고 검색해 보시고요. 첫 번째 뜨는 링크 클릭하시면 저희 머니투데이 방송 구해줘 스탁 홈페이지가 보이실 거고요. 쭉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 노란 버튼 있습니다. 구해줘 스탁 노란톡 친구 추가 버튼 클릭하셔서 또 이벤트도 참여해 보시고 또 알찬 전략들 함께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이지은 강현재 전문가 함께 하셨고요. 저희는 내일 밤 11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